우리 뇌 속에는 여러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세포 사이에서 끊임없이 신호를 전달해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중 하나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운동 회로를 조정하고 인지와 감정 등의 정신 기능에도 관여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뇌의 흑질이라는 부위에서 만들어지는데 파킨슨병은 이 부위에 신경세포가 소실돼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뇌의 운동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서 몸이 구부정해지고 동작이 느려지며 몸이 떨립니다. 근육이 경직되기도 합니다. 도파민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파킨슨 병 환자분들의 뇌를 보면은 안 생겨야 되는 단백질들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단백질들이 지금 알파시누크레인이라는 단백질들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어 있고 이게 루이소체라는 어떤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 생겨야 되는 물질들이 뇌에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서 도파민 세포가 사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딱 걸렸어, 피클. 네. 갖다 넣어요. 이거 봐, 걸리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김용례 씨에게 태클을 거는 건 잘 떨어지지 않는 발입니다. 숫자를 세며 애써 걸어보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이거를 크게 뜨라고 그랬어. 이렇게 안 걸어질 때. 응. 발을 크게 뛰라고 그랬어. 응. 응. 이렇게. 크게. 응. 이렇게. 뇌의 운동 회로를 담당하는 도파민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걷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녀는 두통 때문에 신경과를 찾았다가 병을 발견했습니다. 머리 두 뇌에 반달 모양이 하나씩 있대요. 근데 그게 한 저기에 이게 티클 같은 게 점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파킨슨 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뇌에 있는 반달 모양이라고 한 것이 바로 도파민 선조체입니다. 건강한 뇌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정상인 경우는 미상액하고 피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빨갛게 도파민 섭취율이 잘 관찰이 되고 있는데 섭취가 잘 되고 있는 상태고 김용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미상액만 지금 도파민 섭취가 잘 되고 있고 피각 쪽은 거의 도파민 섭취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심한 건가요? 그렇죠. 뚜렷하게 떨어져 있으신 거죠. 파킨슨병은 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떨림이나 강직이 한쪽 팔이나 다리에만 있고 2단계는 신체 균형은 유지하지만 떨림이나 강직이 양쪽 팔다리에 나타납니다. 3단계는 몸의 균형 유지가 어려워 보행장애가 생기고 4단계는 증상이 심해져 혼자 잘 일어나지 못하고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5단계는 독립적인 활동이 어렵고 휠체어를 타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파킨슨병 진행 3단계에 있는 김용례 씨. 걸음이 느리고 중심을 잡지 못해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보행장애까지 생겼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었지만 김용례 씨는 좀처럼 발을 떼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걸음이 얼음처럼 굳어버린 것을 동결보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신호를 놓쳤습니다. 답답하죠. 요 거의 금방 저기 갈 것 같은데 이 발이 안 떨어질 때. 머릿속에 시장도 보고 여기 마트도 가고 마음에는 다 갈 것 같아요. 근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발이 이렇게 딱 달라붙은 것 같아, 땅에. 그래갖고 이게 뛰려면 막 흔들흔들 하면서 이게 안 떨어져요. 예. 도파민 세포가 사멸을 하면 환자분들은 떨림, 안정 떨림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있을 때 떨린다든지 서동,
느린 증상들, 그리고 경축,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들을 주증상으로 오시고 심하신 분들은 보행장애까지 생기십니다. 환자분들이 보여주는 보행장애는 다리 끌림도 있고요. 보폭이 좁아지는 종종걸음을 하신다든지, 아주 심한 경우는 동결 현상이라고 해서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증상들, 이런 식의 이제 심한 보행장애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파킨슨병.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정작 제대로 진단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노화의 과정이라 넘겨짓기 때문인데요. 한청택 씨는 떨리는 손이 어딘가 이상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손가락만 일부분 하나 둘이 떨리다가 손가락 전체가 또 떨려요. 최근에 와서. 이게 떨리는 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주변에서 이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 갑자기 한 4월경부터 이 오른손을 떨고 계시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옆에서 두고 이렇게 자꾸 봬도 조금 점점 심해가고 있어요. 파킨슨병 검사를 위해 병원에 오긴 했지만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 파킨슨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고 자꾸 그런 부인을 하시는데 주위에서 보면 조금 더 의심스럽고 얼굴도 굉장히 밝으신 분이거든요. 요즘 얼굴이 좀 굳어지시면서 조금 우울한 그런 거. 손을 떨고 굳은 표정과 우울증 증세까지. 한청택 씨는 정말 파킨슨병이 맞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해 성영희 교수가 동작을 살펴봅니다. 한 번 더 크게, 더 빨리. 더 크게, 더 빨리. 더, 예. 계속 지속이 안 되죠? 예. 이제 오른손, 네, 올리고, 더 크게, 더 빨리. 더 크게, 더 빨리. 오른손에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이게 점점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크게가 유지가 안 되는 게 문제인데, 20, 19, 18, 17, 이번엔 다른 곳에 집중하게 한 후 손의 떨림을 살핍니다. 13, 12, 11, 10, 9, 이내 오른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5. 이제 주로 아버님께서 있는 거는 안정 떨림이거든요. 파킨슨 환자분들은 이렇게 아버님처럼 넋놓고 있을 때 보이는 안정 떨림이 주로 있어요. 우리가 수전증 환자분들은 손을 쓸 때 떨립니다. 그래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할 때 떨리거든요. 근데 파킨슨 환자분들은 넋놓고 있을 때 손이 떨리다가 숟가락질 하시거나 할 때는 오히려 떨림이 사라지세요. 아버님 죄송한데 요거 얼굴 한번 표정 한 번만 보게 마스크 잠깐 내려볼 수 잘못생긴 있을까? 얼굴인데. 아이고 예쁜데요 아버님. 이게 지금 저희가 표정이 이게 이 목이 작아서. 요 병 환자분들이 표정이 둔해지세요. 가면 쓴 것처럼 예, 표정이 굳어지기 때문에 가면안이 돼서 화난 표정처럼도 되고 또 눈도 깜빡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예, 표정 보는 게 중요합니다. 드세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지 결코 파킨슨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청택 씨. 성영희 교수의 소견은 어떨까요?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보이는 게 안정 떨림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느림하고 서동, 경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킨슨병이 의심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증상만으로는 진단하기가 어렵고 조금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들을 진행하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파킨슨병은 전문의의 진찰 소견이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되지만 여기에 뇌를 촬영하는 영상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젓가락질이 잘 안 돼 숟가락으로만 식사를 했다는 한청택 씨. 여전히 파킨슨병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파킨슨병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길래 나는 아닌데 난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걱정은 되죠. 왜냐하면은
내가 벌써 이런 일이 닥치면은 안 되지 않냐.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한 첫 번째 영상 검사는 뇌 MRI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셨습니까? 파킨슨병은 MRI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파킨슨 환자는 MRI가 정상입니다. 저희가 정상인 것을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MRI 검사를 하는 거고요. 왜 그런데 정상인데 보느냐? 첫 번째는 이런 파킨슨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뇌에 수두증이나 혈관 질환들이 생기면서 혈관성 파킨슨증, 2차성 파킨슨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일단 배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조금 어려운 병입니다. 다계통 위축증이나 진행성 핵상마비 이런 종류의 저희가 조금 더 어려운 퇴행성 질환인데 이런 분들은 초기에는 파킨슨하고 유사해 보이지만 나중에 환자분들의 병의 경과가 다르고 진행 속도가 다르고 약물의 반응도가 떨어지고 이런 병들을 저희가 MRI를 통해서 다른 뇌의 변화들이 있는지를 봅니다. 파킨슨병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검사는 양전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 즉 도파민 펫이라 불리는 검사입니다. 도파민 펫 검사를 위해서는 우선 도파민 운반체를 알려주는 방사능 약품을 주사합니다. 2시간 정도 지나면 이 방사능 성분이 온몸에 퍼지게 되는데 이때 펫 영상을 찍으면 도파민 세포가 어느 정도 손상을 받고 소실됐는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펫은 파킨슨병을 가진 환자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유용한 검사입니다. 며칠 뒤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검사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죠? 네, 지금까지도 가슴이 떨리고 있습니다. 예,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결론은 파킨슨 병이 맞아요. 왜 맞는지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환자분이 이게 도파민 기능을 보는 페트 검사라는 거예요. 앞쪽에 미상액은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데 피각 뒤쪽이 안 보여요. 피각은 많이 소실이 있고 그래서 아버님도 이렇게 도파민 세포가 소실이 되시면서 떨림이 생겼고 뻣뻣하고 느려지셨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병도 지금 현재 파킨슨 병입니다. 초기 파킨슨병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제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그래도 1%라도 파킨슨병이 아닐 것이다. 나 자신은. 근데 또 오늘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확정을 내리니까 울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옆에서 같이 애써 눌러뒀던 감정이 터집니다. 큰 충격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들은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떤 노화의 변화로 인지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느려지는구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내가 관절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인하는 증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한청택 씨는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현재까지 파킨슨병을 완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완치보다는 약물 치료를 통해 계속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는 뇌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 대부분의 운동 증상들은 호전됩니다. 도파민을 바로 섭취할 경우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도파민의 전구 물질인 L도파를 복용하게 됩니다.
L도파는 장에서 흡수된 후 이 중 일부가 다시 뇌로 가서 도파민으로 변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진행되면서 뇌의 도파민 저장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 약효 지속 시간이 점차 줄어들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태에 따라 약의 종류와 용량에 변화를 주며 관리해야 합니다. 약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으로 간다. 와. 파킨슨병은 진행될수록 삶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5년 전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김성태 씨는 이제 아내 없이는 독립적인 일상을 꾸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018년경에 걸을 때 한쪽 손을 이렇게 붙이고 걷더라고요. 이렇게 안 흔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아들이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봤는데 파킨슨인 경우에 그런 게 있더라 하면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좋은 호미와 여기. 순하고 착하기만 했던 남편은 이해 못할 행동을 하며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못 보던 이상 행동증 같은 것도 나와서 뭐 과격하게 행동하고 막 좀 그래서 엄청 놀라고 저희들도 그러니까 딱 눈빛이 달라져요. 갑자기 눈이 그냥 보면 무서워진다는 약간 사람이 좀 살짝 이상해졌다는 느낌이 눈빛에서 느껴지거든요. 남편은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환각과 환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도파민 소실이 심하신 분이에요. 여기 앞쪽만 앞쪽만 남아 있고 도파민 소실이 심하고 실제로 진행 속도도 빨랐어요. 자, 진행 속도도 빨라서 특히 가장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게 파킨슨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전두엽 기능이나 집행 기능 이런 것들이 특히 많이 떨어져 있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초기 치매로 일단 진단이 되셨고 망상도 있었고 우울증도 있고 환각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으신 분이거든요. 파킨슨병 치매는 떨림뿐만 아니라 환시나 환각을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각 부위마다 맡은 역할이 다른데요. 특히 후두엽은 주로 시각을 관장합니다. 이 부위의 신경세포에 이상 단백질이 뭉쳐 생긴 루이체가 쌓이게 되면 신경세포를 망가뜨리고 이로 인해 환시와 환각이 나타나는 치매 증상이 생깁니다. 파킨슨병과 치매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파킨슨병은 치매와 다릅니다. 파킨슨병은 운동질환이 시작이고요. 치매는 인지장애가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치매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파킨슨 환자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인지장애가 생기면서 치매 증상이 생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알츠하이머 환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보행장애가 생기면서 파킨슨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질환이 나중에 진행이 되면 거의 하나처럼 만나기는 합니다. 파킨슨병이 있으면 치매가 올까요? 파킨슨 병이 있다고 해서 다 치매가 생기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파킨슨 병 환자분들은 다른 동년배에 비해서 한 4배에서 6배 정도 치매 유병률이 더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파킨슨 환자분들이 한 8년 정도 지나면서 파킨슨 병 때문에 생기는 파킨슨 치매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인해 결국 치매까지 생긴 남편. 하루하루 아이가 되어가는 남편 곁에서 아내가 할 일은 많고 버겁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이 있다는데요. 저를 몰라보는 거. 그게 제일 힘들죠, 아무래도. 그래서 항상 이제 남편한테서 얘기하는 게 나는 그러니까 당신 옆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항상 그렇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못 알아볼 때도 그렇고 내가 그러니까 화가 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진짜 좀 속상하게 할 때 있잖아요. 어느 날 느닷없이 마주친 병. 약 잘 먹고 많이 운동하며 버티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파킨슨병이 생각보다 흔한데 잘 몰라서 진단이 늦어지거나 다른 데를 돌아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희가 느리고 둔하고 뭐 우울해지신 것 같고 무표정해지시고 하시면은 일단은 신경과에 오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못하시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세요. 잃어버린 보따리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를 못 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에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더 좋은 미래가 또 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